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승진운이 드는 띠와 운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32살) 개띠네요. 승진운이 듭니다. 그것도 약간 내 나이 또래보다 2단계 위로.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조금 알랑방구를 껴야 된답니다. 요즘 MZ시대에 알랑방구 낄 일이 참 없는데 거의 이 정도 알랑방구 껴야 된다는 거는 노래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걸 회식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까지는 이걸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나쁜 사람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 그런 건 안 해. 나의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야. 나 그런 사람 싫어해. 나 싸바싸바 하는 사람 싫어해. 그거 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능력입니다. 사회생활하는 세상에선 상사는 외롭습니다. 왜냐? 상사는 하나고 부하는 많고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고 눈치 안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난 미움만 받고 위에서도 미워하고 밑에서도 미워하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여튼 싸바싸바를 좀 하셔라. 왜냐면 나의 이득 내가 챙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누군가가 욕하더라도 나는 비트코인 쥐고 가야지만 이게 이득을 얻든 불이익을 얻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나의 컨셉을 좀 전환하셔서 이런 운이 들 때에는 조금 욕심을 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분 봐볼게요. 44 개띠분이시네요. 이거 승진운이 들긴 드는데 내가 하던 업무랑은 조금 다른 업무예요. 이런다고 하면 이 회사에 조금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이 팀이랑 이 팀을 담당하는 어떤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는 대체로 내가 하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는 편이라던가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가는 승진운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를 하지 않은 상황이래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이라도 또 현장에 가보면 얼레발레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약간 이런 감은 있어요. 다 하기 싫어서 이렇게 예요 했는데 나? 이렇게 된 상황은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보수의 변화도 약간 조금의 느낌?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 더 받고 이거를 더 한다고 나 이거 얼마 더 받고 나 지금 야근 더 하게 생겼다. 이거 얼마 더 받고 내가 나 먼저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보통 다른 회사에서 얼마 더 받는다고 하면 이 안에서 권력이고 더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이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거 얼마 더 받고 이만큼은 안 하지 이런 정도의 약간은 네거티브한 분위기가 좀 깔려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몇 푼 더 받는 것은 몇 푼만큼 이득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시래요. 그것도 좋은 일이고 내가 그 위치에 가면 내가 또 다른 컨셉의 나로 살 수 있나 봐요. 내가 이 무리 안에서는 나는 이런 조건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여기에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고 그 세상 안에서 난 또 어떤 롤을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나 이게 힘들고 저거는 좋고 이런 조건들이 바뀌니까 인생 챕터 2처럼 좀 더 재밌다. 재밌다는 거는 그대로 있으면 좀 고루하다. 그러시니까 한번 욕심을 내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게 드는 게 약간 정서적으로 드는 거지 뭐 신체적으로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분 봐볼게요. 52 승진운. 52이면 호랑이띠예요. 이게 약간 감투를 쓰는 개념이거든요. 감투를 쓴다고 하면 어떤 사단법인의 모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단의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시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무슨 회에 뭐 어떤 위치가 된다든지 하여튼 약간 내가 얼굴마담이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직종을 생각할 때 난 직장인이었어요. 전에는 약간 비행기 탈 때 썼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명예직을 맡고 있다. 무슨 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맞나?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맞나? 특히 이거는 퇴직의 시점까지도 고려하는 시기다 보니까 하여튼 고민이 된다는데 하여튼 이동하시래요. 이동하고 나서도 약간 또 이동수가 뜨긴 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안정적인 무언가를 옮겨간다든지 하여튼 이 안에서는 걸추 비슷한 건데 지금 있는 직장에서 옮겨가는 거는 얘네 둘은 비슷하고 지금 있는 직장은 좀 다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욕심을 내셔서 올라가셔라. 이게 올라가고 나면 나의 어떤 친구나 전우나 어떤 나의 비슷한 레벨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나를 조금 편하게 여기기가 어렵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경계하고 좋게 말하면 조금 우러러보고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조금 외로운 자리긴 한데 괜찮습니다. 하여튼 옮겨가시라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거 말고 관제수가 좀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어떤 예를 들면 직장에 관한 어떤 내가 직급에 관한 그런 관제수는 아닌데요. 그냥 그 외에 개인적인 관제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관한 건 아니고 이거 재산에 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10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관료적인 느낌이 있는 걸로 봐서 예를 들면 내가 전에 세금 냈던 거에 대한 문제가 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미리 좀 체크하셔가지고 좀 처리하시든지 합의를 보시든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이제 다음 분 봐볼게요. 64세 호랑이띠. 이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약간 소회사는 아니고 중회사, 중소기업의 그 조금 큰 회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네 직원 몇 명이야 라고 했을 때 크네 이런 느낌 정도는 돼요. 그 약간 대빵에 있던 사람이 그 본인이 2인자나 3인자 위치에 있는 지금 경우에요. 대빵에 있는 사람이 그냥 네가 하고 나한테 수수료 뽀찌 얼마나 떼줘라 뭐 이러고서 사라지나 봐요. 승진은 승진이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긴 해. 나는 어떤 파트만 관리했는데. 근데 그게 좀 더 실무로 가는 방향이래요. 실무로 가면 보통 다운으로 가잖아요. 근데 탑으로 간다는 거는 위에 있던 사람들이 실무를 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이 예를 들면 서류 작업 쪽 이런 종류겠죠?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약간 스트레스가 많은 성격인가 본데 이게 좀 더 스트레스를 직면할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라고, 너네 나버리고 이러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한번 해보시래요. 기력이 있을 때 해야지. 인간의 사람이 사는데 지금 딱 중간 정도인데 지금 정도면 할 수 있대요. 안 해봤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안 해본 거를 다 처음 하면서 삽니다. 하여튼 두려움과 싸우시면서 진행을 해보시고, 근데 그거 말고 이 회사 내에 좀 본인에게 약간 구설이라 그럴까요? 약간 오해가 좀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말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회사 구도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약간 나를 무시하나?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깔보나? 아니면 올라가서 이런가? 태도가 변했나?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본인이 듣기에 보통은 괜찮은데 뭐 저런 소리를 해? 왜 지들이 오해를 해놓고 나한테 그렇게 해? 또 한편으로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듣기엔 너무 상처받나 봐. 너무 상처받아서 이거 회사 다니기 싫나 봐. 그러니까 그냥 이 기간만 조금 말조심하셔서,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안 그래도 있는 시기니까 좀 편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분 봐볼게요. 54세 쥐띠네요. 이게 본인이 계신 이 그룹 하여튼 이 산업계가 이렇게까지 뭐 단계별로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수가 무슨 저작권 협회의 장이 된다든지, 내지는 내가 교수를 하다가 어디 청와대에서 불러서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재단 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예상은 할 수 있어. 이 안에서는 뽑겠지, 이 안에서는 불려가겠지. 근데 이게 약간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기다리다가 누가 이렇게 딱 집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긴 하지만 굉장히 기쁜 상황이래요. 이런 거야말로 운이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를 뽑아주는 사람도 맞아야 되고, 나도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시기에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주 축하드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자녀 앞으로 좀 걱정되는 문제가 좀 동시에 발생을 하나 봐요. 얘를 내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인 아빠라면, 상식적인 엄마라면 내가 이런 거 지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해준다면 나의 직장 문제도 조금 같이 고려해야 되는. 예를 들면 얘를 위해서 어디 유학을 간다 그러면 나도 같이 가줘야 되나? 아니면 얘를 위해서 얘가 이런 직종에 있으니까 내가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얘 쪽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에요. 근데 그 고민을 그냥 부담감 가지면서 그냥 같이 병행을 해요. 나는 내가 잡혀가는데 잡혀가시고, 자녀 문제는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덤덤히 하시래요. 왜냐면 자녀가 본인의 마음을 조금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나중에 본인이 서운하시거나, 내지는 서운한 거를 자체하고라도 부모가 자녀를 돕겠다는데 뭐 서운한 거를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서운한 게 문제가 된다는 건 조금 서운한 게 문제가 되긴 된다는 거지만, 하여튼 간에 자녀가 이렇게 원하거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는 어찌됐건 니즈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엄마 그 정도까지는 나 안 바랬어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본인들이 이거를 알 수 없잖아요. 저 같아도 할머니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 미리 아시면 최적의 수를 둘 수 있죠. 언제든지 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너무 예민해지잖아 사람이. 그래도 이런 간절한 어떤 소중한 나한테 중요한 일들은 체크해서 가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